아슬아슬 기싸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간의 분위기가 그야말로 아슬아슬합니다. 윤 전 총장의 입당부터 최근 당 행사 불참까지 이준석 대표 패싱 논란으로 번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어제 당내 대표적인 친윤계 의원이죠. 정진석 의원이 이준석 대표를 향해서 이런 공격을 했습니다. 가두리 양식장으로는 큰 물고기를 키울 수가 없다. 멸치, 고등어, 돌고래는 생장 조건이 다르다. 이렇게 지적을 하니까 이준석 대표가 바로 반격을 합니다. 저는 멸치와 돌고래에게 공정하게 대하는 것이 올바른 경선 관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밝힌 건데요. 네.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나오셨는데 정 의원은 멸치와 돌고래는 체급이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아마도 돌고래는 윤 전 총장이고 나머지 후보들이 멸치겠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게 그 멸치와 그다음에 이제 돌고래, 이 고등어인가요? 네. 같이 놔두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가두리 양식장에 놔두면 돌고래가 다 먹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경선이라는 국면이 당 대표의 역할하고 그다음에 주자의 역할 이게 이제 분명히 구분되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당 대표들은 당에 있는 이제 주자들이 어떤 이 정말 잘 활동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시스템과 그런 어떤 정비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또 룰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근데 최근 문제가 생긴 거는 뭐냐면 자꾸 당대표 주도의 여러 가지 행사를 지금 잇따라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사실 국민의힘 후보가요. 14명에다가 어제도 보니까 박찬주 전 대장이 또 출마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 굉장히 많은 숫자가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이 많은 분들이 모여서 행사를 하고 이런 상황인데 근데 우리가 축구를 할 때도요, 심판이 선수들 모아놓고 세미나하고 뭐 가르치고 그러면 그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선수들은 그냥 손흥민 뭐 이런 선수들은 열심히 뛰면 되는 거죠. 심판은 심판대로 거기에 공정한 심판을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진석 의원이 문제제기를 하는 게 왜 선수들이 지금 계속 뛰려고 하는데 자꾸 심판들이 지금 불러 모으느냐. 이걸 이제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군다나 지지율 20, 30%대 후보와 1%대 후보를 똑같은 지금 반열에 놓고 대화하는 게 아니냐. 그리고 지금 이 유력 후보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다 일정들이 지금 빽빽히 잡혀 있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본인의 지금 지지세를 하나라도 더 확대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당에 저렇게 모인다고 해서 뭐가 도움이 되겠는가? 이런 이제 문제점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인석 대표가 이제 뭐 다음 주부터 휴가 간다고 그럽니다만은 어쨌거나 이 대표의 역할과 후보의 역할 이거를 이제 이준석 대표나 다른 지금 캠프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좀 시각차가 있는 것 같아요. 거기서 비롯되는 저는 갈등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멸치와 돌고래 설전에 앞서 윤석열 전 총장과 최재형 전 감사원장 등이 당 주최 행사에 잇따라 불참하자 당내 다른 대선 주자들도 쓴소리를 이어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어제 오늘도 무단결석이 많은데요. 당의 공식 레이스가 시작되자마자 지금 밖으로 돌고 계시는데 각자 개인 플레이 할 거면은 입당은 왜 하셨는지 의문이 안 들 수 없다. 후보들이 당을 개무시하고 대표를 무시하고 이게 우리 보수 우파의 과거서부터 있었던 패단입니다. 패거리 정치고 당에는 왜 들어왔는지 아마 당의 간판이 필요해서 들어온 것인지 정작 우리 당이 원팀이 돼서 해야 될 일에 대해서는 어떠한 성의와 진지함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 변호사님 당내 다른 주자들의 비판이 상당히 거센데 저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전 총장 사이의 감정의 골도 좀 심상치 않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최근에 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 다른 후보들에게도 당 주최 봉사활동에 불참하도록 요구를 하고 또 초선 의원들에게 빨리 지지 의사를 밝혀달라고 압박했다. 뭐 이런 취재 보도가 나왔어요. 그랬더니 이준석 대표 자신의 SNS를 통해서 해당 보도를 언급한 뒤에 처음 듣는 이야기인데 갈수록 태산이다라며 불쾌한 심정을 드러냈단 말이에요. 논란이 되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측 요구한 적 없다라고 부인을 하고 나섰는데 일단 돌아가는 상황만 보면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미묘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그 이제 입당 날짜 그거를 뭐 이준석 대표가 언론에 좀 흘려준 게 아니냐 거기서부터도 시작이 된 것 같은데 이전에도 뭐 한우 뭐 수입수 얘기도 있었지만 근데 그게 뭐 이렇게 그 치맥
그 회동을 했을 때는 좀 보기가 좋았거든요. 예. 그리고 윤석열 또 캠프 쪽에서 입당을 생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 당협위원장들을 또 그 캠프로 영입을 하면서 그걸 또 언론에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 것들은 이 지지율 1위로 가고 있는 윤석열 캠프 쪽에서 좀 조급했던 것이 아니냐, 좀 도리를 지키는 면이 있었으면 좀 더 소프트 랜딩을 했으면 어떠냐 하는 그런 아쉬움이 저는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제의 그러니까 그 쪽방촌 봉사의 경우에는 뭐 일정이 안 맞았다 그러고 최재형 그 후보의 경우에는 부인께서 대신 나와서 또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이벤트의 경우에는 좀 불만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제 상견례 자리의 경우에는 좀 나와서 후보들끼리 아무리 뭐 멸치라고 정말 지칭될 만한 그 지지율이 안 나오는 후보들이라도 같이 당내에서 경선을 한다고 하면은 좀 그 큰 마음으로 잘해보자라는 덕담 뭐 이런 모습이 더 보기 좋지 않았느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준석 대표의 경우에 좀 불안불안한 면도 있습니다. 지금 네. 우리가 이게 참 그 모순되는데 자유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면서 막상 또 당에서 그 대선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또 좀 중앙에서 이렇게 통제하려고 하는 면도 있어요. 그러지 말고 각 후보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이제 각자 전략에 따라서 움직이게 자유롭게 플레이하게 두고 당 지도부, 당대표가 집중해야 되는 거는 내부도보다 지금 저격수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 4단계 연장되면서 지역에서의 소상공인들은 정말 너무너무 힘듭니다. 지금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정작 본말이 전도될 수 있겠다, 경선이. 그런 면에서 당대표나 또 윤석열 캠프 측이나 서로 좀 갈등을 너무 드러내지 않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네. 국민의힘 당 대표 그리고 당내 유력 주자 간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최근 여론조사에서도 빨간불이 들어왔습니다. 한국갤럽의 조사 결과인데요. 앞에 있는 지지율은 7월 첫째 주 조사 결과고요. 뒤에 있는 지지율은 8월 첫째 주 가장 최근 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지사 24에서 25 큰 차이가 없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 7월 첫째 주에 25%였는데 이달에 19%로 상당히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 6%에서 11%로 최재형 전 원장 2%에서 4%로 유일하게 수치가 굉장히 떨어졌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현정 의원님 네. 사실 입당을 하고 나면 입당 컴뱃 효과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했는데 오히려 결과는 거꾸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일단 갤럽 조사는 이제 면접 방식의 조사고요. 예. 그다음에 다른 지금 조사들은 자동답 방식 조사이기 때문에 아마 조사의 좀 편차가 좀 다릅니다. 예. 그걸 좀 감안해서 이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저는 한 세 가지 정도의 지금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요. 첫 번째는 일단 메시지가 정교하지 못합니다. 네. 일단은 지금 뭐 120시간 밀란, 그다음에 이제 원전 문제라든지 후쿠시마 문제라든지 이런 걸 보면 뭐 내용을 좀 들어보면 이해되는 측면은 있어요. 그러나 이게 언론이나 이런 데서 이게 뭐 딱 모든 걸 다 설명해 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메시지가 정확하고 정교해야 된다는데 문제는 논란의 소지가 많은 메시지가 여과 없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 같고요. 두 번째는 행보가 너무 남성적이다라는 것이 저는 문제 같아요. 남성적이다. 네, 그건 뭐냐면 최근에 일단은 행보를 보면 항상 술잔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분이 뭐 이거 맥주잔, 그다음 소주잔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주변에 여성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다 남성 위주의 지금 행보만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또 쩍벌남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게 보면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술 같은 경우도 낮술 같은 경우는 물론 뭐 정치적으로 이게 좋아질 수 여성분들이 되게 싫어하는 거거든요. 남편들이 예. 밖에 나가서 낮술 드시고 이런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또 쩍벌남도 이게 굉장히 비호감 주제입니다. 그리고 여성분들이 지금 우리나라 반이 여성분들이잖아요. 근데 캠프 내라든지 주변에 여성분들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사실은 크게 문제가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여성분들이 이걸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갤럽 조사에 보면 서울 지역 여성층 지지도가 많이 빠졌습니다. 예. 이걸 이제 반영하고 있다는 걸 한번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중도적 이슈가 지금 드러나고 있지 않다. 지금 뭐 여러 가지 이제 이슈를 이야기를 하지만 중도 영역의 어떤 여러 가지 페미니즘 문제라든지 이런 게 너무 쉽게 이야기해. 건강한 페미니즘? 그럼 건강하지 않는 페미니즘도 있는가? 예.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중도적인 이슈에 대해서 좀 더 후보가 좀 더 적극적으로 제기를 해 나가야지만이, 왜냐하면 이게 결국 중도 싸움이거든요. 저는 아마 최근에 지지율 이 하락은 아마 이 세 가지 어떤 저는 문제점이 있지 않는가 그렇게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최 교수님 앞서서 잘 정리를 해주셨지만 저희가 말씀 주신 메시지가 정교하지 못하다는 부분을 좀 대표적으로 꼽아봤는데, 일단 지난 4일 인터뷰에서는 후쿠시마 원전 자체가 붕괴된 것은 아니다. 그래서 방사능 유출은 안 됐다라고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고요. 지난 2일 강연에서는 페미니즘이 정치적으로 악용돼서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를 막는다. 뭐 이런 취지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리고 지난달 언론 인터뷰에서는 부정식품보다 아래도 싸게 먹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라는 발언을 해서 논란이 됐었는데, 말실수가 계속되니까 윤 전 총장 캠프 측에서는 레드팀을 구성해야겠다 뭐 이런 발언을 했더라고요. 네, 당연히 필요하죠. 왜냐하면 윤 전 총장이 저런 발언이 한두 번이 아니고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 말은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당연히 저는 팀을 만들어서 이거 바로 잡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요, 제가 지지율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윤 전 총장은 사실은 본인이 적극적으로 이런 그 경선 과정에 나서기 전까지만 해도 이미지만 있었어요. 그 이미지라고 하는 게 윤 전 총장이 예전에 이제 정부와 각을 세우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부터 오는 반사 이익을 어느 정도 얻은 게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이미지만 있다가 말을 시작했는데 그 말 자체가 일반인들의 생각과 사상과는 다른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특히 이거 일본 후쿠시마 원전 같은 경우는 사실관계도 틀린 내용이에요. 붕괴된 거 맞고요. 유출된 거 맞습니다. 이건 IAEA 일본 정부도 다 인정한 거예요. 근데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이거는 이제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이 제대로 잘 준비가 된 분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겠습니까? 또 페미니즘 문제도 그래요. 건강한 페미니즘, 또 건강하지 않은 페미니즘이 남녀 간의 건전한 교제를 막고 있다. 이것도 연관관계가 전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 하시는 거라든지 뭐 이런 얘기들이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볼 때는 이분이 대통령으로서의 능력과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 상당히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내용이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으로서 현 정부와 각을 세운 모습에서 반사이익을 얻은 부분을 인정을 하겠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이분이 대통령이 되려면 자질이 있어야 되는, 그 자질과 능력이 부족하다는 면이 말을 통해서 자꾸 드러나게 돼요. 이런 부분들을 빨리 바로잡고 그 다음에 다음부터는 얘기할 때마다 좀 더 심히 많이 고민하고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발언 하나하나가 듣는 사람들이나 국민들한테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하고 얘기를 해야지, 그냥 평소에 생각하던 걸 막 얘기를 하다 보면 또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그러면 지지율에도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네. 윤 전 총장 측은 자신들의 발언이 와전된 측면도 있다, 이렇게 반론을 펴고 있는 점도 같이 말씀드립니다. 네. 윤 전 총장은 내일까지 여름 휴가에 들어갔는데요. 윤 전 총장의 가장 든든한 우군은 지금 보시는 이 반려동물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반려동물을 올리고 휴가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네. 반려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였는데, 옆에 댓글이 재밌는데요. 이 동물의 시각에서 안 붙는 삼지다 이렇게 지금 발언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침대에 여러 마리의 반려동물들이 있죠. 네. 지금 윤 전 총장이 반려견 4마리, 반려묘 3마리, 총 9마리의 반려동물 키운다 이렇게 좀 알려주고 있는데, 이현정 의원님, 네. 뭐 쩍벌 논란이나 도리도리 논란, 이런 논란, 불리한 이슈들을 반려견들을 출연시켜서 좀 이렇게 완화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는데, 조금 전에 너무 남성적이다 행보가. 네. 근데 저런 모습은 오히려 또 반대로 굉장히 다정다감한 모습을 연출하기 위한, 그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윤 전 총장의 지금 가장 큰 우군은 바로 이 토리가 아닌가, 예. 반려묘 반려견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이미 직접 반려견 반려묘 키우시는 분들이 1,500만 명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리고 또 여기 보면 마음이 다 풀려버려요. 이거는 정책 이슈가 아니라 그냥 다들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는 주제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화제성을 몰고 오는 거하고 친근감을 주는 겁니다. 예.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정치적인 여러 가지 견해가 다르다 하더라도 저런 모습을 통해서 뭔가 마음을 열고 친근감을 주면 되면 또 화제성을 계속 몰고 오거든요. 지금 이 인스타그램에 이제 직접 저 토리 인스타그램 올렸는데 이게 굉장히 화제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요즘 저걸 많이 보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귀엽더라고요, 너무. 예.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이제 주부층이라든지 특히 이제 젊은 층들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즉, 윤 전 총장의 지지율이 어떤 면에서 저는 앞으로 이제 많이 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게, 이제 저런 식의 화제성들을 지금 다른 후보와 달리 굉장히 몰고 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권 후보라는 게 아주 하드한 이슈도 중요하지만 저런 소프트한 이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 선거 전략 면에서는 앞으로도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제 만약에 이 경선 과정을 잘 거친다면 1등 공신은 토리한테 줘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예. 네.